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신호진장이랑 오래간만에 하네요. 네. 이게 저번에 우리 저거 했었구나. 라이브 방송. 예. 네. 하여튼 우리 요새 마음고생이 많잖아요, 둘 다. 나름 뭐 다른 거는 사내적으로도 그렇고 뭐 대외적으로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사실 리서치에서 신종호 팀장이나 최강 이코노미스트나 연동창 퀀트나 뭐 정다운 퀀트나 굉장히 짧은 차트 이런 스타일로 자료를 자주 내고 있어요 요즘.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역사적 고점이 넘어갔지만 하여튼 이게 약간 옛날 이게 저기였죠? 베타컴팔리가 누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니, 단어만 저기가 생각이 나고. 왜 생각이 안 나지? 앙드레 코스탈리. 예. 코스탈리. 베타컴팔리. 그러니까 기정사실화의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 보고 있어서 오늘 하루 좀 장이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장이 좀 주춤거릴 때 찍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거였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내린 전략적 결정은 다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배터리 뭐 이런 걸로 올라갈 거라죠. 그걸 올라가면 지수 굉장히 지수로 탄력 있게 움직일 거고 외국인들이 사면서요. 그 장보다는 그래도 위에 열릴 가능성도 엿보고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처럼 신중한 입장도 부닥치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해볼 만한 종목도 골라서 소위 알파를 추가하자 그래서 아마 정홍식 연구원 종목도 하고 심지현 연구원 종목들도 최근 반응 좋아서 했고 또 안진아 연구원 종목도 그래서 제가 일단 녹음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쩌면 신우거 팀장이랑 저랑 어쩌면 전략 리서치 센터라는 게 전략 쪽에서 맞던 틀리던 또 방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보면서 자꾸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지를 제가 차트만 보고 있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수렴되고 네. 줄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그 말하고 있잖아. 차트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미치겠다. 막 미치겠다 표현 썼는데 이거 약간 지르자 우리도 막 했다가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차트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기술적 분석을 저는 많이 적용도 해본 사람이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신종호 팀장이랑 오래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그 인디케이터 같은 걸 중시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다 보지만 제가 여러 번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온 데이터들 보면은 뭐 여기 안 넣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지 않아요? PBR로 2배잖아요 지금. 네, 우리 뭐 담당자가 네. 아직 사료 안 써서 그렇지 맨날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뭐 시장이 열리면은 삼성전자가 또 끌어가야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녹혀 있고. 다음에 자료 나오면 그건 얘기하고 오늘은 네. 오늘 차트 오늘 우리가 이제 신종호 팀장이 이제 한 페이지짜리로 해서 좀 우리 주얼머 PD랑 이쪽이 좀 정비가 되면 저는 생각에는 매주 월요일날 신종호 팀장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개인이 진행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도 그 양식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네. 먼저 오늘 아침에 모닝미팅 때도 얘기하셨던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 얘기 풀어보죠. 네. 그런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빠질 줄 알고 이렇게 쓴 거냐면 사실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예. 그 고민이 된 거예요. 어제 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거기다가 외국인이 그리고 4월 달에 딱 하루 빼고 계속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고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사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식처가 외국인이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3,200 어저께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인데 가격 자체가 주는 의미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 우리가 복귀를 그쵸. 하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 그쵸, 아니야? 그쵸. 가격이 하면서. 왜 올라왔을까라는 부분과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단을 열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봤었던 지표나 아니면 지금 좀 고민되는 것들이 해결이 됐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한 페이지이긴 하지만 좀 생각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는 이게 요그림이 진짜 핵심이죠. 예. 저는 이게 요 부분.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검은색이 뭐냐면 한국의 수출의 증가율이에요. 조금 진한 색으로 나온 걸 제가 표시를 해놨고 막대 그래프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2010년 이후에
등락률이 레벨도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 검은색 위에보다 막대 그래프가 동그라미 제가 쳐놨는데 상당히 높죠. 네. 예,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올해 수출이나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을 미리 선반영한 거죠. 선반영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올해 내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봐왔던 거지 이게 무슨 정답이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죠. 저희는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2분기가 고점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러면 우리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수출 증가율의 모멘텀이 꺾이는 순간 지금 한 달째 이직 증가율 데이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올라왔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모멘텀이 약화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저희는. EPS 그로스 자체도 조금 내려갈 수도 EPS 그로스 자체가 내려간다고 시장이 또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만 근데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거고요. 인덱스가 막 치고 못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경제 지표나 신문 기사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과연 물론 나쁜 뉴스는 아니긴 하겠지만 기정사실화된 뉴스가 새롭게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이슈이겠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와 가장 관련되는 게 어쩌면 전자가 거의 10조 그러니까 10조 초반이 나올 것 같은데 2분기가 2분기도? 네네네. 3분기도 10조는 이상은 나오겠죠. 네네네. 약간 줄겠지. 근데 그게 지금 반영된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에 네. 대한 해석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전망과 예상치 그리고 고점에서도 사시는 분이 있고 저점에서도 파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동안의 한국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수출과 주가의 등락이 괴리가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다 하더라도 주가의 선반영에 대한 논리 때문에 잘 치고 나가지 못했었다라는 경험치 더불어서 이렇게 수출 증가율 대비 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올라왔었던 거의 기전은 왼쪽에 보시면 결국 유동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죠. 왼쪽에 밑에 있는 차트 짙은 파란 선이 뭐냐면 글로벌 12개국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중앙은행의 자금의 유동성에 의한 M2 증가율을 달러화로 합산한 그냥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뭐 이걸 네, 다 그쵸. 떠나서 그냥 최근에도 중국부터 이게 확실히 꺾인 것 같고 중국은 좀 많이 톤다운 시키고 있고. 조금 많이 돈 다운됐고 네. 이걸 데이터를 우리가 안 보면 모르는데 보고 있다 보니까 참 그렇죠. 이게 증감률이에요. 증감률. 증감률. 그러니까 더 좋고 또 하나는 이 마진 뎁도 상당히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신수냐 이거를. 마진뎁은 우리나라 신용융자 자금도 지금 22조 원이 넘어선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3월달 데이터가 이번 주 초반에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이 차트도 그린 것도 있어요. 미국의 마진뎁이 미국에 있는 브로커와 딜러들에 있는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관들 다 합친 어떤 신용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8,200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GDP 대비 한 3.8%인데 IT 버블 때가 3.7%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레벨로 놓으면 미국도 신용 갖고 주식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신용이랑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준 돈이죠. 재난지원 등이니까.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상승 작용률, 그러니까 차트를 그려보면 신용 증가율, 아니 신용 절대 금액하고 지수하고 같은 방향과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뭐 우리나라도 신용 융자가 22조가 넘었다, 이 자체가 악재로서의 영향이 아니라 되려 이게 꺾여 내려올 때가 조금은 그 탄력이 둔화될 때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게 우리나라도 3월 중순부터 신용 증가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좀 꺾여 내려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책도 레버리지를 조금은 규제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신용도 다 찼잖아요. 증권사마다. 더불어서 빌려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빌리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빌려서 투자했는데 하필이면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금리 올라오면서 내지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손해를 보거나 내지는 빌린 거에 대비한 아비트레이지가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차입에 의한 주가의 어떤 탄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게 어렵게 말해서 그런데 사실은
PER 장에서 아니면 유동성장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과정이기도 한데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올해 내내 실적을 보여주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봐줘야 되겠고 EPS 그로스도 올라오는 걸 봐줘야 되는 장이다 보니까 너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적 보고 가고 어쩌면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약간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뭐 박스피? 뭐 박스권 정도의 레인지로 봤던 핵심은 논리였었어요. 이거죠. 예. 얼마 전에 제가 뭐 타 유튜브 채널 가서 뭐 3% 갔어서 제가 아예 제목을 잡아갔었는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니까 그냥 기억나죠. 아침 네, 모닝 네, 미팅 네, 때 네, 저희한테 네. 법인에서 우리가 신중한 입장이다. 그랬더니 이제 의견을 전해줬잖아요. 뭐 우리만 남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도 엄청 부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가 꺾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꺾여야 이제 꺾인다. 꺾여야 이제 본격 올라간다. 뭐 근데 사실 저희가 무슨 그걸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들 의견은 야, 이거 열린 거 아니야? 매일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요 데이터는 요 수출 데이터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데이터고 그게 EPS 그로스하고 그렇죠? 동일합니다. 유동성도 이렇고 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푸콜레이션 이게 센티멘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탁 터지고 나서 금리를 굉장히 낮춰주니까 기억하셔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8월인가요? 왜 소프트뱅크 이슈도 있었잖아요. 콜옵션 나스닥 고려하면서 옵션으로 막 상승 베팅하고 이랬었던 자금들이었죠. 그래서 콜옵션에 미국 시장에서도 콜옵션에 대한 베팅 그리고 풋옵션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풋콜 레이쇼가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가 오히려 이게 계속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위로 비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팍 꺾이니까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게 나와도 이렇게 잘 반영을 안 하는 시장? 콜로 너무 많이 쏠렸던 거죠. 그렇죠. 콜은 장을 좋게 보는 어떤 거래와 풋 거래, 안 좋게 보는 네. 거래를 놓고 보면 콜로 너무 쏠렸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게 풋콜레이션 보면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이게 올라갈 때가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이게 근데. 메인 지표로서 막 활용해서 이게 무조건 폭락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센티멘트나 아니면 자금에 대한 어떤 어서 올로케이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펀더멘탈의 방향성 대비 주가가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봤을 때는 수출 증가율 대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풋콜레이션은 완전 바닥에 붙어 있고 유동성 공급하는 주체자들은 좀 꺾였다라고 하면은 약간 시장이 이제는 실적이 나오든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뉴스들이 나와도 사실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저께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왜 그런 거잖아요. 미국채 금리 하나를 예를 들면 이게 시장이 막 좋을 때는 국채가 올라가면 이거는 경기가 성장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시크리컬들이 이제는 힘을 받고 올라가는 장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금리가 다소 눌리면 이거 금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연준의 개입이 있는 거고 성장주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압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단 하루나 최근에 그 어떤 이슈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성장주가 더 빠졌어요. 어제가 예.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와서 되게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미국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조정받는 걸 했다가 그거는 우리가 빗나간 거고 빗나갔다기보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제 또 엉뚱하니 금리가 내려오고 금 가격이 올라버리고 예. 한마디로 신종원님이 아직 모닝 밑에 지적했죠. 리스크 오프가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 뭐 대표적인 게 변동성 지수가 CBOE에서 발표하는 변동성 지수가 1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 갔다가 다시 18. 그러니까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돌고 있고 빅스, 금, 미국채, 달러가 어저께는 다 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자산들이거든요. 그동안은 이게 뭐 핑도 퐁퐁 했었는데 그 말은 뜻은 뭐냐면 미국도 이제는 뭔가 마냥 좋은 걸로만 갖고 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넷플릭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실적장일 때는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EPS가 오히려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잣대가 생겨버렸고 그 잣대에 갖다 댄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는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는 그런 종목들을 합친 거라서 EPS를 보지 않고 밸류로만 땡길 때는 다 같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EPS 나오는 순간에 밸류에이션이 높냐 안 높냐를 단정 짓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10개 중에 뭐 5개, 6개가 오른 장이게 되면 이제 뭐 지수의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도 좀 더 쉽게 주린이들도 많이 들으니까 네.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얼마 전에 당신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빠지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돈 들어오다는 얘기를 하고, 중국과 미국의 격화돼서 중국이 힘들어지면 MSCI 리밸런싱 할 때 한국으로 들어올 거고, 세 번째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사는 근거를 했는데, 사실 공매도는 이제 우리가 다시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이 산 경우도 있고 판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별로 그렇죠. 유의적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결론은 이거예요. 외국인이 사주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끼리.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변한 거 아니냐 생각들도 갔는데, 어제 나온 리스크 오프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때리는 신호거든. 사실 어제 맞아요. 나온 거는. 어제 하루만 보면 어제 좀 하루만 그렇죠. 보면 하루만 네. 보면.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삼성전자가 시장이에요, 마켓 그냥. 그래서 그렇겠죠. 전자가 올라가는 장이 오면 지수가 치고 나가는 장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전자의 모멘텀이 지금 얼마나,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PBR로 2배 가까이 갔을 때 보면 ROE가 거의 20%는 20%를 넘었었는데 네. 지금 PBR 2배 왔는데 ROE가 한 몇 프로? 13%가 13%. 예. 정도잖아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고루하다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꿰어 맞히다 보면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중한 입장입니다를 그냥 뭉뚱그려 말씀드리는데, 가격만 보고 있으면 저희도 쉽죠. 이거 수렴돼서 바로 돌았다 하면 되는데, 이런 고민 속에 있다는, 오늘도 참 답답하니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뭐 이게 뭐 본격적인 뭐 그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사는 기회냐도 잘 헷갈리고, 뭐 어떤 분은 헷갈린다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맨날 헷갈려서 모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심 팀장이 좀 결론 내리면서 이거 네. 자주 하는 내용인데 오늘 네. 그냥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좀 많이들 이렇게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동성만 갖고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보여준 것 같아요. 미국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도 유동성만 갖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MSCI에서 중국이 빠지면 한국으로 들어올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다 유동성 논리거든요. 그냥 다 유동성. 공매도 하면은 외국이 들어온다. 비트코인에서 빠지면 주식으로 들어온다. 부동산이 빠지면 주식으로 들어온다. 중국의 MSCI에서 빠지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다 유동성 논리인데, 그 기저에 들어오려면 펀더멘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펀더멘털이 유동성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증감률은 꺾였어요. 사실 이거를 데이터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 되면 그러는 데이터인데.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시장에 안 좋은 뉴스의 얘기를 드리는 타이밍이 꺼려지는 게 저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 증가율이 굉장히 탑까지 왔다가 꺾일 때는 그 시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일 때거든요. 그 시장은 올라왔을 때고, 그 시장은 뭔가 시장 참여자들이 다소 흥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둔화된 상황에서는 이거 뭐 유동성이 좀 둔화됐지만 실적 장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시장이 이젠 유동성만 갖고 가는 장에 대한 성격은 조금은 아닌 것 같고, 펀더멘털 보자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저희 정홍승 연구원이나 좀 뭐 심지현 연구원이나 얘기하는 종목들이 고루하고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도 그렇게 그냥 시장에서 약간 사이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가격인데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로 만약에 시장에 남아있는다면 싸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고. 그렇죠. 가격이 싸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게 있어야 좋은 돼요.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저기서 막 갑자기 크래시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책의 정상화와 유동성과 펀더멘탈의 어떤
어떤 체인지에서 나오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시장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유동성만으로는 이제 약간 한계점을 한번 보여준 거 아니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수는 어쩌면 연초 고점을 넘어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8만 원대 초반에 있을까? 두 가지겠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비싼 주식이 안 돼. 삼성전자도 PBR 2배니까 그쵸.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ROE가 13%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 숫자를 체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그 이런 고민 속에 여전히 저희도 있고 아마 이제 이게 좀 안정화되면 월수금은 저희 전략팀의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키 차트와 여러 가지 온도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뭐 일용 브로커 방송이 많은 날에서 제가 업로드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저희가 좀 오늘은 빈 날이어서 좀 업로드를 몇 개 한 두세 개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좋다면 주식을 막 다 사야 되고 시장에 대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하방이 제한적인 종목을 되게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좀 아쉬운 게 쉬는 동안에 퀀트 베이스로 좀 종목들이 나왔던 게 좋았었는데 네, 맞아요. 그건 방송을 못했었고 근데 그나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들 요새 어제 오늘 좀 올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데이터들은 참고하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가끔 그래요. 뭐 데이터 이런 게 무슨 의미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치 베이스 투자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뭐 지수가 얼마냐는 데이터보다 이런 우리가 주변에 보시는 데이터들이 의외로 지나고 나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를 많이 줬었다. 근데 아직 저희들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말하면서 하여튼 네. 마무리 칩시다. 네. 예. 예. 아니 여기도 한번 물어봐요. 다 반응들이 안 좋은데 우리 내가 TF를 맡고 있잖아요. TF팀을. 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 이리온의 그 애청자분들의 애칭을 공모해서 등수를 매겼더니 1위 때가 나왔어요. 1위 때. 좀 이상하지?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 1위 오너가 더 좋냐? 1위 오너? 근데 하여튼 근데 내가 그래서 1위 오너로 바꿀까 했는데 네. 투표 결과는 1위 때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더니 이런 거죠. 좀 이거 갖다가 캐릭터도 만들었더라고 벌써 디자인들이. 일대를요? 봐봐 예뻐. 근데 이제 나보고 인사말을 안녕하실 때 1위 때 여러분 하려는데 이상하니? 원래 유튜버들은 그러잖아요. 뭐 1위 때 안녕 뭐 이러잖아요. 그래? 잘 있었니? 올려다니지 말고 안지나는 1위 때 이렇게 하려는데. 아 그래요? 저 사실 1위 때는 때라는 게 좀 나도 너감이 좀 그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괜찮은 것도 있고 그래도 자신 안 쓰지만 투표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보니까 상품도 좋은 거 많이 나갔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그럼 뭐 약간 투표 뭐 결과를 감안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 결정 나서 투표 결과로 그래서 이제 자꾸 말을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주변에 저기 구독도 많이들 얘기 좀 하고 신종호 팀장 구독하나요? 좋아요와 구독 아니 신종호 팀장 구독했어요? 요거요? 응. 그럼요. 안지나 구독 안 했던 거 알아? 그래서 농담인데 네, 이게 하고 뭐 댓글도 여기다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담아주시고 댓글도 좀 많아져야 그래도 활성화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네.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사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신경이 쓰이네요. 이제는 좋죠. 그래도 다 이렇게 놓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